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의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의 교재 3장, 명제와 증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더 일찍 읽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제가 직접 만든 학습 자료를 해설하느라 그래서 좀 늦어졌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 교재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거로 해설 영상을 많이 녹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By now you have seen some ways of defining objects and functions in Lean. 린으로 객체나 함수를 정의하는 몇몇 방법을 이제 봤을 것이다. 지난 장에서 봤죠? In this chapter, we will begin to explain how to write mathematical assertions and proofs in the language of dependent type theory as well. 자, 이제는 무엇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냐면 수학적 주장 그리고 그것들의 증명을 의존 유형론의 언어로 작성할 거예요. 그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Propositions as types. 유형으로서의 명제. 제목이 이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명제가 유형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논리학을 유형론을 이용해서 배울 때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령 1 더하기 1은 2와 같다는 명제도 개별 명제죠. 명제 전체 유형이 아니라 어느 한 명제잖아요. 그런 개별 명제 또한 하나의 유형입니다. 하나의 유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 왜 그렇게 여길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 절에서 설명합니다. One strategy for proving assertions about objects defined in the language of dependent type theory.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의존 유형론의 언어로 정의된 객체들에 대한 주장을 증명하는 한 가지 전략은 is to layer an assertion language and a proof language on top of the definition language.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 언어들의 무엇이 있냐면 첫째로 주장 언어가 있고 둘째로 증명 언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새로운 함수 또는 뭐 객체를 정의하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떤 수학적 주장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도 따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수학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언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르게 만들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린은 이걸 린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제가 방금 얘기한 바가 나오죠. But there is no reason to multiply languages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언어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Dependent type theory is flexible and expressive. 의존 유형론은 유연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 there is no reason we cannot represent assertions and proofs in the same general framework.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프레임워크는 뭐 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주장이나 증명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언어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For example, we could introduce a new type prop. 이미 우리가 배운 거죠. prop이라고 하는 유형 세개이고 이 유형 세개에는 개별 명제들이 들어있어요. We could introduce a new type prop. 그러니까 prop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수 있고 이걸 어디에 쓸 거냐면 to represent propositions. 명제들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데에 쓰겠다는 거죠. And introduce constructors to build new propositions from others. 구성자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구성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만드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성자에는 기존에 있는 명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한 방법이란 게 실질적으로는 아래에 나온 것처럼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성자는 함수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자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코드를 살펴볼까요?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개별 명제를 받아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함수이고 이거는 or, not, implies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이미 다 설명했었죠? 지난 해설 영상에서 그리고 또는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면 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명제 연결사의 의미도 설명했고 그것의 도입 규칙이랑 제거 규칙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해설 영상을 미리 만드니까 설명하기가 지금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 명령을 이용해서 PQR가 프롭에 속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PQR은 개별 명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P 그리고 Q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고 P이고 Q이다 또는 R이다 라는 명제도 만들 수 있고 P이고 Q이다가 참이면 Q이고 P이다가 참이다 라는 조건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그냥 그 두 가지 항의 순서를 바꾼 거죠. PQ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예. 당연히 여기 나온 것들은 명제니까 그것들이 속하는 유형은 프롭이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것들의 유형은 프롭입니다. We could then introduce for each element P of prop another type proof of P for the type of proofs of P. 이게 뭔 말이냐면 프롭에 속하는 개별 명제 P에 대하여 P의 증명들의 유형, 프루프 P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n axiom would be a constant of such a type. 갑자기 공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리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 주장 중에서 증명 없이 그냥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공리입니다. 이건 코드를 볼까 말까 생각하는데 일단 이걸 보죠. 체크 프루프 했는데 프루프라는 게 린의 공식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숨겨진 코드를 보시면 스트럭처라고 하는 저 구조 명령을 이용해서 이 핵심어를 이용해서 프루프라고 하는 유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루프라고 하는 유형은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에는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있을 필요가 없는지는 곧 설명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게 뭐냐면 프로프라고 하는 유형은 프롭에서 타입으로의 함수 유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프로프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근데 만약 그랬으면 정정할게요. 프로프라고 하는 거는 함수예요. 함수. 근데 프로프는 개별 명제 하나를 받고 무엇을 출력하는 함수냐면 유형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루프 자체가 유형은 아니고요. 여기 위에 있었던 것처럼 프루프 P 같은 것이 유형이에요. 여기서 P는 명제고요. 자, 공리가 뭔지 한번 볼까요? and com이라고 나와 있어요. com은 commutative라는 말인데 이것의 철자는 COMM 이게 맞을 거예요. 커뮤터티브란 뜻이고 이것은 한국어로는 교환적인이라고 저는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설명은 더 드릴게요. associativ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distributive 이거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제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커뮤니티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associative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distributive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nd, com에서의 여기서의 com은 교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nd에 대하여, and라는 논리곱에 대하여, 연원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항을 교환해도 괜찮다. 서로 위치를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nd co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두 가지 명제 인수를 받고 그 결과인 and com pq라는 함수 값은 어느 유형에 속하냐면 어떤 명제의 증명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제가 정확히 뭔지 보니까 P이고 Q이면 Q이고 P다라고 하는 조건문인 거예요. 이런 조건문의 증명 유형에 and com pq라는 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들어있다고 이 공리가 밝혀주는 거예요. 이 액시엄이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뒤에 나와 있는 명제가 참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자, PQ가 개별 명제일 때, 그럴 때 and com PQ의 유형은 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proof implies and PQ and QP죠. 그러니까 P이고 Q이면 Q이고 P다라는 조건문의 증명에 이런 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항으로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뒤에 있는 조건문이 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린의 의존 유형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증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 가능하다는 걸 보이려면 그것의 증명 유형에 속하는 아무 항이나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 항이 정확히 어떤 항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명제의 증명 유형에 속한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됐죠? In addition to axioms, however, we would also need rules to build new proofs from old ones.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명제의 증명에는 위와 같은 항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 PQ가 변수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조건문에 대해서만 그것이 증명을 갖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조건문들이 저런 and, com, pq 꼴의 증명을 가진다고 선언한 셈이에요. 그게 이 공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불충분하냐면 기존에 있는 명제 증명을 바탕으로 다른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까지가 있어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론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추론이라고 하는 게 한번 사전을 찾아볼까요?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냄이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이게 지금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제가 본 의미인데 린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렇겠죠. 기존에 있는 명제 증명을 바탕으로 다른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규칙을 하나 도입할 거냐면요.
명제 논리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명제 논리입니다. 왜 명제 논리라고 부르냐면 명제 연결사를 바탕으로 어떤 명제의 증명에서 다른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다루는 논리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 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 체계에서 잘 쓰이는 모더스 포넨스라고 하는 규칙을 이제 아래와 같이 린의 코드로 서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더스 포넨스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긍정 논법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고 그 의미는 여기에 나온 거와 같습니다. implies PQ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죠.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고 P의 증명도 받았을 때 근데 증명을 받았다는 게 뭔 뜻이냐면 그 명제가 참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도 참일 때 우리는 Q가 참임을 알 수 있다. 근데 그것은 Q의 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증명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조건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Q의 증명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we could represent this as follows. axiom models ponens 다음에 PQ 있고 proof implies PQ, PQP, PQ라고 했네요. proof P죠. proof P, proof Q.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더스 포넨스라고 하는 규칙은 함수인 거예요. 함수고 당연하지만 의존 함수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의 두 인수가 그 뒤에 나오는 유형을 좌지우지하니까요. 좌지우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유형 자체가 첫 번째 유형의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수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첫 번째 인수들이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인수들 PQ의 값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유형들에 이미 PQ라는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그 유형들이 당연히 이 인수들의 값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존 함수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더스 포넨스는 의존 함수인 거고 이 의존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는지 보니까 PQ라는 두 가지 명제, 증명이 아니라 명제예요. 그러니까 명제랑 명제 증명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뒤에서는 이제 다루겠지만 명제라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그 명제의 증명 유형이랑 똑같은 거로 봐요. 그래서 이 명제들은 유형이고 증명은 그 명제들의 항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야 했는데 너무 일찍 말해버렸네요. 어쨌든 이게 제가 처음 말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PQ라는 두 가지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건 명제죠. 그 다음에 어떤 인수를 받냐면 P면 Q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의 증명을 하나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 유형에 속하는 항을 하나 받는 거니까요. 근데 받는다는 게 결국 증명을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 P의 증명 유형에 속하는 항, 즉 P의 증명을 하나 받아서 무슨 증명을 만들어내는 함수냐면 Q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함수인 거예요. 무엇이? 모더스 포넨스라고 하는 규칙이, 추론 규칙이. Systems of natural deduction for propositional logic also typically rely on the following rule.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정확히는 지금은 알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사실상 자연 연역의 추론 규칙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규칙인지 한번 볼까요? Suppose that assuming P as a hypothesis, we have a proof of Q. suppose that 다음에 나오는 이 저거 전체가 가정인 거예요. 즉 P를 가정해서 Q라는 명제의 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얻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P도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부터 Q를 얻었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P라는 가정에서부터
Q의 증명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we can cancel the hypothesis. 가정을 취소한다는 표현을 썼네요. 가정을 취소한다는 표현을 썼고 하여튼 가정을 취소하고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의 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인데 이걸 린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곧 배웁니다. We could render this as follows. implies in true. 이게 조건문의 도입 규칙인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조건문의 도입 규칙이긴 합니다. 두 가지 명제 PQ가 있고 우리가 괄호를 주의해 주세요. 괄호가 중간에 쳐져 있습니다. P의 증명에서부터 Q의 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걸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함수 유형이잖아요. P의 증명 유형이 정의역이고 Q의 증명 유형이 공역인 함수들의 유형. 이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 유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형에 속하는 함수는 결국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P의 증명에서부터 Q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함수를 바탕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이런 조건문의 증명 유형에 속하는 증명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지만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P가 참이라고 가정해서 Q라는 명제를 증명해냈다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This approach would provide us with a reasonable way of building assertions and proofs. 이런 접근법은 주장과 증명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이란 얘기예요. Determining that an expression T is a correct proof of assertion P. T가 증명이고 P는 주장이죠. 명제입니다. Would then simply be a matter of checking that T has type proof P. 즉, T라는 식이 P의 정확한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싶으면 결국 T라는 식의 유형이 프로프 T인지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Some simplifications are possible, however. To start with, we can avoid writing the term proof repeatedly by conflating proof P with P itself. conflate라는 동사의 의미, 이게 겹치게 하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융합하다, 합체하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러니까 의미를 그냥 겹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겹치다는 피동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동사란 말이 맞나? 사동사? 사동사인지 모르겠네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네요. 피동사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보이다, 울리다, 잡히다 같은 거.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겹치다는 피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타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걸 사동사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동사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프루프 P라는 유형과 P라고 하는 유형을 그냥 같은 거로 겹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같은 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더라? 한 논문을 봤는데 그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P의 증명이라고 하는 유형은 그냥 그 명제로 써도 표기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말 그래도 괜찮은지. 일단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우선 프루프라고 하는 항을 계속해서 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냐면 프루프 P랑 P 그 자체를 같은 것으로 여겨서 융합해서라고 했는데 뭐 융합해서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proof P라는 것을 P와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뒤에 있는 문장 먼저 한번 볼까요? In other words, whenever we have P of prop, we can interpret P as a type, namely the type of its proofs. We can then read T of P as the assertion that T is a proof of P. 그러니까 그 명제를 아예 그냥 그 명제의 증명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를 유형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P의 증명의 유형으로 그 명제 자체를, 그 명제 P 자체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 of P라는 수식이 나와 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T가 P의 증명이란 의미입니다.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좀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왜 굳이 proof라는 항을 사용하지 않고 저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저 말을 생략했을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없애는 게 더 간단하잖아요. 없애도 괜찮고 없애는 게 더 간단하면 그냥 없애는 게 없애자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한다면 명제랑 그 명제 증명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개별 명제 자체를 유형으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잘 안 느껴집니다. 예, 저도 이제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봐도 그렇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명제를 유형으로 보지 않고 개별 명제들의 증명의 유형을 따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을 그냥 같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명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명제의 증명들의 유형을 딱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명제의 증명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서로 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반대로 어떤 증명 유형이란 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증명 유형에 대응되는 명제, 그러니까 그 증명들이 입증하는 명제도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증명이 여러 개의 명제를 동시에 증명할 수 있지 않냐. 그 명제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동등하면. 근데 린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논리적으로 동등한 그 명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즉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건 그런 명제들이 서로 같다는 건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항은 그것이 속하는 유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명은 뭐 A라고 하는 명제에 속할 수도 있고 다른 증명은 B라고 하는 명제에 속할 수 있어요. 이때 A에 속하는 증명은 B에 속한다고 바로 유형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약간 당황스러운 건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A랑 B라고 하는 명제들이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이 속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A에 속하는 증명은 B에도 속한다고 곧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7장이나 8장쯤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코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결론은 어떤 증명들이 주어져 있을 때, 증명들의 유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유형에 대응되는 명제는 오직 하나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명제랑 그 명제의 증명들의 유형은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이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네, 절이 어디까지 있죠? 이거 다 읽어보는 거를 목표로 해볼게요.
Moreover, once we make this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위의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identification 자체는 명사니까 한국어 명사나 명사구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동일시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명사를 써서 번역할 필요는 없겠죠. 이 둘을 같다고 우리가 본다면 The rules for implication show that we can pass back and forth between implies PQ and P 화살표 P error Q. 즉, 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함수 유형의 그 화살표가 나오죠. 근데 그 함수 유형의 화살표랑 implies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 겸 논리 연산자이면서 다른 말로 명제 연결사라고 부르는 저 함의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커리 하워드 대응이라고 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함수 유형은 조건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단 그 함수 유형의 정의역, 공역, 그 함수 유형에 속한 함수들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명제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함수 유형 자체를 아예 조건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In other words, implication between propositions P and Q corresponds to having a function that takes any element of P to an element of Q. 여기서 to라는 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to라고만 단독으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P랑 Q는 명제이고요. P와 Q 사이의 함의는 무엇에 대응되냐면 그러니까 조건문이 무엇에 대응되냐면 함수에 대응되는데 이 함수는 P의 원소를 받아서 Q의 원소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근데 출력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to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take something to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좀 번역이 이상해지는데 P의 원소를 Q의 원소로 가지고 가다? 약간 근데 to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장 다듬을 때 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영어 문장 잘못 해석했거나 어쨌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저는 압니다. P면 Q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은 무엇에 대응되냐면 P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에 Q라고 하는 공역 원소를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런 함수랑 같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되는 거예요. 이게 커리 하워드 대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the connective implies is entirely redundant. We can use the usual function space constructor P implies Q from dependent type theory as our notion of implication. 즉, implies라고 하는 명제 연결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함수 유형 구성자, 저 오른쪽 화살표를 조건문을 만드는 함의 연산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함의는 함수 유형 구성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그 함수 유형의 정역과 공역이 모두 명제일 때. 그렇고, This is the approach followed in the calculus of constructions. 이제 뭐 구성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성 계산이 뭔지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구성 계산이에요. 구성 계산이 뭐냐? 유형론의 하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존 유형론의 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의존 유형론이라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Calculus of Constructions, 한국어로는 구성 계산인 겁니다.
코크라고 하는 증명보조기. 아마 내년쯤에는 이거 로크라는 이름으로 바뀔 건데, 이 로크라고 하는 증명보조기가 구성 계산을 바탕으로 린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들어졌고, 린도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고, 애초에 린이 구성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커리 하워드 대응을 받아들이겠죠. 여기 나오죠? 커리 하워드. 여기서는 근데 대응 말고 아이소모피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추상대 수학에서도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동형입니다. 아이소가 같다는 의미일 거고 모피즘에서 모프는 형태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커리 하워드 동형, 커리 하워드 대응, 뭐 대응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것의 한 예란 얘기고. 문장 더 읽어볼게요. The fact that the rules for implication in a proof system for natural deduction correspond exactly to the rules governing abstraction and application for functions is an instance of the Curry-Howard isomorphism, sometimes known as the propositions as types paradigm. 좀 길죠? 자연 연역, 그냥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연 연역에 대한, 자연 연역을 위한 증명체계에서의 함의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함의 도입 규칙이랑 함의 제거 규칙, 이 각각 함수 추상화 그리고 함수 적용 규칙이랑 같다는 것을 커리 하워드 동형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건 또 어떻게 부르냐면 유형으로서의 명제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In fact, the type prop is syntactic sugar for sort zero. 이거는 이미 얘기했죠?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세개는 다른 이름으로 sort zero라고 합니다. The very bottom of the type hierarchy described in the last chapter. 지난 장에서 유형 3개의 계층을 다뤘었죠. 근데 그 유형 3개의 계층에서 맨 아래에 있는 게 소트 0이었어요. 종류 0. 소트는 종류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어요. Moreover, type U is also just syntactic sugar for sort U plus 1. type U는 여기서 이제 구문론적 설탕? 이걸 슈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설탕이라고 번역하면 뭐 슈거는 설탕이니까 뭐 나름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걸 그냥 구문론적 첨가물 정도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설탕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구문론적인 첨가물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안 써도 사실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하나 더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소트 U 더하기 1은 type U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Prop has some special features, but like the other type universes, it is closed under the arrow constructor. If we have P, Q of prop, then P implies Q is of prop. 프롭이라고 하는 명제 유형 세개는 좀 독특해요. 약간 다른 유형 세개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그 함수, 화살표 구성자, 그러니까 명제 유형 화살표 얘기한 거예요. 화살표 구성자에 대하여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성자 앞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두 인수, 이거 유형이죠. 두 유형이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세개에 속하면 그 함수 유형 구성자로 두 유형을 연결한 새로운 유형 또한 프롭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인수의 유형들이 프롭에 속하면 그 두 인수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도 프롭에 속해야 한다. 뭐가 프롭에 속하면 다른 것도 프롭에 속해야 한다. 그런 방식을 두고 우리가 닫혀있다고 얘기해요. 닫혀있다는 건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생들도 배웠었고 1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아마 2009에서 없어졌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2012년에 김포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수학을 배웠을 때, 그때도 2007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된 수학 교과서로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2007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 버전이고요. 그 버전에 따라서 학교가 이제 학생들에게 과목을 가르치는 시기는 그거보다 당연히 늦습니다. 교육과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한 2, 3년 정도 지나서 학교에 도입되니까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닫혀있다 라는 개념을 배웠고 2009 이후로는 그 뒤의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뭐 없어지든 말든 그거 어차피 그냥 대학 가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닫혀있음이란 건 그런 의미라는 거. 하나만 더 그럼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집합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형론이 아니라 A랑 B라는 게 S라고 하는 집합에 속한다고 할게요. 그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별표라는 연산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설명하고 싶은 건데 A 별표 B라고 하는 연산의 결과 또한 S라는 집합에 속하면 우리는 이것을 연산 별표가 집합 S가 약간 소문자인 것 같은데 S에 대해 닫혀 있다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the operation star라고 하지 말고 asterisk is closed under the set S 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별거 없죠? 집어넣을 두 입력값이 S라는 집합에 속하면 출력값 또한 같은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닫혀있다는 말의 뜻은 저런 거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벌써 42분 31초가 지나고 있네요. 네, 일단 이거 설명은 다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There are at least two ways of thinking about propositions as types. 자, 유형으로서의 명제를 생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성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저도 구성주의가 정확히 뭔지는 잘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학과 수학을 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This is a faithful rendering of what it means to be a proposition. 그러니까 개별 명제를 유형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명제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는 문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A proposition P represents a sort of data type. 개별 명제 P는 일종의 자료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형이라는 것은 a specification of the type of data that constitutes a proof. constitut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무엇을 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전에서 한번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Female workers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labor force. 여성 노동자가 노동 인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이룬다고 보기보다는 무엇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다 또는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로 봐야 돼요. Does such an activity constitute a criminal offense?
그런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는 명세고요. 근데 무엇의 명세냐면 어떤 자료들의 유형의 명세인 거예요. 명세라고 했지만 이거 솔직히 그냥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명세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그 유형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증명을 이루는 자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료들이 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라는 말이 프루프를 의미한다면 증명의 유형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명제는 증명의 유형이라고 말을 했죠. 했죠? 명제는 그 명제의 증명의 유형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증명으로 여겨지는 자료들의 유형의 명세라고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proof of P is then simply an object T of P of the right type. P의 명제라고 P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올바른 유형. 여기선 P를 얘기하는 거 있죠. 올바른 유형에 속하는 어떤 객체를 의미한다. 그 올바른 유형은 그 증명이 입증하는 명제고 P, B. 그 얘기고 Those not inclined to this ideology 발음은 ideology 맞네요. Those not inclined to this ideology can view it rather as a simple coding trick. 이 구성주의에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고전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와 고전 논리가 계속 대립되는 입장으로 그런 논리 체계로 등장할 거예요. 구성주의와 고전주의라는 말은 안 쓰는 것 같은데 고전적인 관점이 있고 그리고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말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구성주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전 논리를 좋아해요. 하여튼 구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성주의의 incline to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무엇에 기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의 성향이 있지 않은 구성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유형으로서의 명제라는 관점을 간단한 코딩 요령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To each proposition P, we associate a type that is empty. If P is false and has a single element, say asterisk, if P is true. 그러니까 개별 명제, 여기서는 그 명제라는 게 진짜 유형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구성주의자들은 명제가 진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고전 논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유형인 건 아닌데 린에서는 이제 편의상 유형이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 명제 P라는 게 거짓인 경우에는 원소가 없는 비어있는 유형이 그 P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 P라는 명제가 참이면 단 하나의 원소 예를 들면 별표 같은 단 하나의 원소만 갖는 유형이 그 명제 P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latter case, let us say that the type associated with P is inhabited. 처음에 제가 이 교재를 봤을 때 inhabited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약간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거주자가 있는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번역하면 후자의 경우, 즉 P가 참일 때 그럼 P 참이잖아요. 그럼 P에 대응되는 유형에는 지금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하나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원소가 들어있다는 데 집중해 주세요. 원소가 어떤 유형이 들어있으면 그 유형에는 거주자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있는이라고 저는 번역해요. It just so happens that the rules of
that the rules for function application and abstraction can conveniently help us keep track of which elements of prop are inhabited.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함수 적용 그리고 함수 추상화가 그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원소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명제들이 거주자가 있는지, 어떤 명제들의 거주자가 있는지라고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어떤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명제들이 비어있지 않은지 묻는 거예요. 그 명제들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들이 증명을 갖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keep track of. 뭐 keep track of는 무엇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끊임없이 어떤 정보를 얻어내다? 뭐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o constructing an element T of P tells us that P is indeed true. 예. P라고 하는 명제 유형의 증명이 유형의 증명이 유형이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었네요. P라고 하는 명제에 해당하는 그 증명의 유형.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P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P에 속하는 원소 T를 구성하는 일은 P가 실제로 참임을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You can think of the inhabitant of P as being the fact that P is true. 자, 여기 거주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그냥 거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P의 거주자를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P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로 그 거주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P라고 하는 명제의 거주자가 있다면 그 거주자는 무엇으로 여길 수 있냐? P가 참이라는 사실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교재에서는 P가 증명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A proof of P implies Q uses the fact that P is true to obtain the fact that Q is true. P가 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Q가 참이라는 사실을 얻는 것이 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의 증명이 하는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의 증명은 P가 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Q가 참이라는 사실을 얻어내요. 아이씨, 방금 욕한 거 아니에요? IC라고만 했습니다. 그 문장이 엄청 많네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자, indeed, if P of prop is any proposition, 자, P란 게 임의의 명제이면 Lin's kernel treats any two elements T1, T2 of P as being definitionally equal. 이게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느 개별 명제 P에 대하여 그 P에 두 가지 증명 원소가 들어있을 때 이 두 가지는 그냥 같은 거로 봐요. 따라서 어떤 명제는 증명이 아예 없거나 증명이 오직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의 증명은 서로 같은 거로 보니까 정의상 같은 거로 여겨요. 물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증명들은 약간 모양이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의상 그 어떤 한 명제의 두 증명은 그냥 같은 거로 봅니다. 적어도 리는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Much the same way as it treats fun x to ts and ts 그 다음에 /x라는 게 나오는데 as definitionally equal. 자, 이 표기법을 좀 설명드려야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린의 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기인데 다른 논리학 교재에서는 좀 쓰는 표현입니다. T라는 그 식에서 S를 순간 헷갈렸어요.
이게 s랑 x 위치가 항상 저도 헷갈리는데 t라는 식에서요. x를 s로 바꾼 결과 식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함수 적용을 보시면 t라는 식에 x라는 변수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함수를 s라는 항에 적용하면 그 x, 근데 s랑 x가 지금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x라고 쓰여 있는 t 안의 부분마다 그 x를 s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뀐 결과가 s고요. 바뀌는 변수는 x입니다. x는 바뀐 거고 s가 x를 대체하는 변수예요. 변수 또는 뭐 상수 아니면 식. 하여튼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결과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듯이 T1이랑 T2도 정의상 같다고 리는 간주하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명 무관성이라고 불려요. Proof irrelevance. This is known as proof irrelevance. 잠깐만요, 발음. Proof irrelevance. 네. 아예 발음이 항상 힘들어요. Proof irrelevance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in the last paragraph. 이전 문단에서의 해석과 일치한다. 이전 문단에서 뭔 얘기했었냐면 이 얘기했어요. P가 참이면 거기에 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주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거주자가 딱 하나만 있다고 얘기했죠. 딱 하나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증명 무관성 때문입니다. Proof irrelevance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증명이 어떤 명제를 입증하면 그것은 서로 같은 거라고 여기니까. 그렇고 It means that even though we can treat proofs T of P as ordinary objects in the language of dependent type theory, they carry no information beyond the fact that P is true. 이게 뭔 뜻이냐면요. 그 어떤 명제에 속하는 원소가 정확히 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명들이 명제 P가 참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왜 뭐 정보를 지닌다, 안 지닌다 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유형론에서는 증명 무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이 증명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런 유형론 아직 직접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명제의 증명은 그 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이 어떤 명제를 증명했는지만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the two ways we have suggested thinking about the propositions as types paradigm differ. 와, 좀 기네요. 그렇죠? differ in a fundamental way. 주어가 여기까지. 그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형으로서의 명제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제안한 두 가지 방법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냥 구성주의가 아닌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다르냐?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증명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수학적 객체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적절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의존 유형론의 식으로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고전 논리의 입장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구성주의 이외의 입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유형으로서의 명제라는 패러다임을 그저 코딩 요령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식들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증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 증명들 자체가 별로 흥미로운 걸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게 문장도 이제 제대로 구사를 못하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설명이랑 같습니다. 뭐랑 같냐면 이 증명은 그 증명 자체가 흥미롭지 않고 그저 무엇을 밝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증명이 어떤 명제의 증명인지만 중요하다고. Rather, it is the fact that we can write them down and check that they are well typed that ensures that the proposition in question is true. It is that 구문이 나왔거든요. 그 사실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문장이 하도 복잡해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도 좀 봐야겠는데 In other words, the expressions themselves are the proofs. 그 식들 자체도 그 식들 자체가 증명이란 얘기죠. 일단 뭐 그거는 제가 설명한 얘기고 rather 자체는 오히려란 뜻이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그보다는 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네요. rather 더 정확히 말하면 이라는 의미로 뭐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네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일단 적어 내릴 수 있다는 거군요. 무엇을 적어 내릴 수 있냐? 증명을 우리가 적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증명들의 유형이 잘 부여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시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대시 어디 있나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제 친구들이랑 함께 린을 공부했을 때 이 문장은 해석을 잘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원래 이번 첫 영상은 1시간 이전으로 좀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언제 끝나지?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복사를 해야겠네요. 이제 두 문단만 남았어요. 두 문단만 남았으니까 이것만 좀 더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괄호를 좀 쳐볼게요. 대절이 지금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절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하나 더 쳐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와. 여기까지가 대절이에요. 근데 그 대절 안에 그 check that이라고 또 이제 대절이 하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그 이라고 하는 이 가짜 주어가 가리키는 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말 자체입니다. 말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어인 겁니다. 그 다음에 that ensures. 그래서 구문 자체는 it is A that B 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야말로 B를 한다 또는 B를 하는 것은 A이다. 바로 A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그리고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네요. 더 팩트까지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주어는 아까 제가 주어는 대절이라고 했는데 대절은 아니고요. The fact that 그 이하까지가 이게 주어고 대절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어려웠죠. 네,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면 구문 분석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괄호로 친 부분 자체가 주어예요. 이게 아래 나와 있는 A, B 중 A입니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괄호를 쳐볼까요? 그렇죠. ensures that the proposition in question is true. 저게 B에 해당합니다. B. 그럼 번역은 어떻게 하냐? 이건 한국어로 아예 제가 적어볼게요. 네, rather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냥 더 정확히 말하면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자,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있는 것 전체를 써야 합니다. 아니면 그 7번 줄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번역을 해볼까요? 자, 그럼 B를 먼저 써야겠죠? 문제의 그러니까 in question은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문제의라고 하면 되고 있는데 논의 중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데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expressions잖아요. expressions. 그러니까 증명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 네, 여기서는 그냥 그 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식들을 우리가 적어내릴 수 있고 그 식들의 유형이 잘 부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어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설명을 좀 피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길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보고 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고 자, 그러면 A가 맨 처음에 나오죠. 이야말로 우리가 말로 다음에 쉼표를 좀 쓰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다. 엄청나게 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식들은 증명들이에요. 그 식들을 우리가 적어내릴 수 있고 적어내리다. 내리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적다라고 할게요. 적을 수 있고 그 식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고 서술할 수 있고 뭐 기록할 수 있다고 할까요? 기록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식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그 식들의 유형이 잘 부여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증명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그 명제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이야말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다. 너무 길죠? 네, 주어가 너무 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논의 중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 것은 바로 그 식들을 우리가 적어내릴 수 있고 그 식들의 유형이 잘 부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말이 너무 길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긴 설명이 뭔가 관점을 잘 설명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점을 그 구성주의가 아닌 다른 관점을 잘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설은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1시간 10분.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이건 아까 제가 번역했고, in the exposition below,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exposition? 설명? 해설? 아래에 나온 설명에서 we will slip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할 것이다. between two ways of talking. 이 두 가지 관점, 말하는 방식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때로는 어떤 식이 무엇을 구성한다, 무엇을 생산한다,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반환한다. 이렇게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니까 어떤 명제의 증명을 구성하다, 만들다, 반환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때는 그냥 그 자체가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대요. 예, 뭐 그렇다고 합시다. 예. This is similar to the way that computer scientists occasionally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syntax and semantics by 일단 여기까지. 컴퓨터 과학자들이 구문론과 의미론의 구별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네, 그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구별이 희미해지는 걸까요? 보면 때때로 that a program computes a certain function.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함수를 계산한다. 고 말하고 다른 때에는 speaking as though the program is the function in question.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 설명이 뭔가 그 두 관점이 정말 다르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뭐 차이가 일단 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뭔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In any case, all that really matters is the bottom line. 결론이 중요하다. bottom line. 뭐 저 말 자체는 맨 아랫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요점입니다. 요점. bottom line. 핵심 요점. 결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점이 중요하다. To formally express a mathematical assertion in the language of dependent type theory. 의존 유형론의 언어로 어떤 수학적 주장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We need to exhibit a term P of prop. 일단 우리는 지금 증명을 제공한 게 아니라 어떤 수학적 진술, 수학적 주장 자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느 한 항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그 명제에 속하는 항을 하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증명이고요. Lin's task as a proof assistant is to help us to construct such a term, T. 그런 항 T, 그런 증명항 T를 만드는 일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린이 돕는 게 증명보조기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역할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That it is well formed and has the correct type. 그 구성된 항 T가 잘 형성됐는지 그거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유형이 정확한지도 확인을 해줍니다. 검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끝. 진짜 기네. 아이고, 목이 쉬었습니다. 예. 이 절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그 다음 절 보면, 뭐 지금 바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뭔지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건문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핵심어를 도입하고요. 아닌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제 상수
참, 거짓, 그리고 5가지 명제 연결사를 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연원, 그러면 조건문도 여기 나올 것 같은데요. 연원, 선언, 그 다음에 부정과 거짓, 논리적 동등. 앞에서 했구나. impl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 절이 없잖아요. 그 말은 앞에서 이미 다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have라고 하는 보조 목표, 보조 증명 목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고전 논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연습 문제가 나오죠. 예.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녹음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녹음 상태를 보고 또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어서 녹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